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표현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가까울 근, 닮을 사. 그러니까 가까운 것과 닮았다는 뜻인데요. 역시 가장 근사한 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겠죠. 벚꽃이며 목련이 여기저기 만발한 4월인데요. 내 곁에 어떤 근사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벌써 찾으셨다고요? 4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4월 7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요.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이었습니다. 근사하다는 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말이 가까운 것과 닮았다라는 뜻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자기의 사진이나 그림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브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여러분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조계 카리스마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바쁘세요? 봄이 완연한데요. 네. 약간 또 쌀쌀해지는 것 같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항상 법률 문제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빚을 모두 합치면 1,0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집당 부채가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한 10집 중에 3집 빼고는 다 빚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빚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예, 그 과도한 채무가 이제 문제가 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네. 그 부채를 좀 탕감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통 우리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것들 요즘은 이제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 파산은 뭐냐면은 네. 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사람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상황에서 바로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이제 개인 파산 제도라고 하는 거고 예, 예. 개인 회생 제도는 어느 정도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채무를 갚다 보면 결국은 회생이 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저 생계도 유지하기 좀 힘든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한 5년 정도 시간을 주면서 채무를 좀 이렇게 분납을 해서 갚아 나가고 그 5년간만 법원에서 이렇게 해준 그 계획안대로 잘 변제를 하면 그 5년 후에는 이제 남은 채무도 좀 탕감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개인 회생 제도를 굉장히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보통 자기의 그 최저 생계비 그 다음에 본인의 또 부양 가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양 가족에 따른 어떤 최저 생계비를 계산해서 본인의 월 소득에서 그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네. 변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급여가 150만 원이고 예, 예. 최저 생계비가 한 120만 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예. 그 차액인 30만 원을 가지고 5년간 변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변제를 하면 네. 나중에 5년 후에는 채무가 좀 남아 있다 해도 네. 그대로 이제 면제를 해주는. 아. 어떻게 보면 근데 채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인데 예, 예. 이 제도의 취지는 좀 더 말씀하신 좀 회생, 좀 사람을 경제 활동을 다시 하게끔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런 채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추후에 벌어서 뭐, 갚는. 네. 또 갚을 수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새롭게 또 수익 창출도 되는 거거든요. 금융사 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좀 요즘은 너무 이것들 또 많이 그냥 신청하는 경향이 있긴 그러니까 한데. 악용된다 이런 경향도 예, 예. 있는 게 그런 재산을 다른 데다가 두고 그렇죠. 자신은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해 버리면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기적 어떤 파산 제도의 이용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 그 검증 단계에서 요즘 많이 엄격해졌어요. 예전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쉽게 파산이나 회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예. 그런 그 법원에서 그런 것들이 자칫하다 걸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는 당분간 뭐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네. 형사 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힘이 든 그런 분들, 운이 없는 예. 그런 채무자들,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없었던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들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법 앞에 공평한 그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네. 이런 걸 또 잘 알고 또 악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또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771국에 0945 02 771국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법대로 합시다. 네.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저희가 효과음을 넣어봤는데 이번 주 사건은요. 서울의 충암고 교감의 급식비 납부 독촉 의혹 사건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말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예. 뭐 이렇게 그 리스트를 그렇죠. 공개했다 이런 내지 못한 학생들의 네네. 리스트를 좀 공개된 곳에서 네. 뭐 내용은 자세히 들어봐야지 법적으로 자잘못을 가리겠지만 사실 이런 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무상급식에 관련된 얘기라서 조금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 최종적인 해결책은 정치적인 맞습니다. 해결책이 예. 나와야 되겠고
법적으로 본다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많이 제정이 돼 있어요. 네네. 각 지자체별로. 네. 그래서 뭐 서울, 경기도 다 맞아요. 이제 제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제 유사한데요. 네네. 보통 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네. 그밖에 뭐 이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음. 뭐 두발 복장에 대한 어떤 자유, 그다음에 뭐 양심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소수 학생이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또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형사 처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어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나 소수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에 좀 저촉될 위험이 있는 행위죠. 이렇게 네네네.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핀잔을 주고 네. 급식비를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경우 좀 거기에 저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학생 인권 조례에 위반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징계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네네. 교감이나 교원들에 대해서는. 네. 또 나아가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실제 사실관계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너무 가혹한 방법으로 음. 만약에 독촉을 했다. 네. 거의 너무 좀 의도적으로 네. 그런 경우였다 그러면 자칫하면 학생들한테도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그러니까 급식비를 정말 못 낸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쵸. 것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비난한다고 알려주는 거는 자칫하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또 형사 문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자중하지 않았어야 하나 좀 그런 문제가 있겠고 네. 나아가선 또 뭐 민사상으로는 뭐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역시 법적인 어떤 처벌이나 책임보다는 결국은 좀 정치적인 문제로 좀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고등학생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려운 그 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무상이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의 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예. 확실히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걸 섞어서 예, 적용을 예. 해석을 해야 되는 정면으로 부분이군요. 이 교감 선생님을 바로 뭐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네,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4343님이 보내오신 문자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남편에게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폭로했어요.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친구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우리 부부 사이에 지내다 보면 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예전 친구가 그 배우자에게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서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들 뭐 아주 지나친 경우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뭐 남성이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공연성이라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쭉쭉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그 명예훼손 처벌이 되는 건데 그 여기서는 지금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자는 부인이시고 네. 이렇게 피해자의 남편, 배우자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그게 쭉쭉 퍼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돼서 그 경우에는 이제 공연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명예훼손으로는 좀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좀 처벌하기가 어렵고 네, 네. 이거는 아무래도 법적인 것보다는 예. 친구분들끼리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정말 그 텔레비전에 네네. 사랑과 전쟁에 나올 만한 근데 얘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한테 네. 밀실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네. 원래는 명예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쭉쭉 해버리면.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한 사람한테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건 그 부부이기 한 때문에. 사람이 하필이면 피해자의 부부, 가족, 뭐 직장 상사 이런 경우는 퍼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직접 하는 거는 법적으로 괜찮다. 예, 예. 아이고 6999님 변호사님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개인 회생은 60개월 성실하게 치르고 나면 바로 신용 면책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개인 회생은 일단 신용상의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떤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고 단지 다른 채권자들이 그 5년 동안
단독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 60개월 동안 말씀하신 5년이죠. 60개월이. 예, 예. 성실하게 변제만 하면 그때부터는 채무도 없어지고 예. 신용 회복도 뭐 신용이 불량해진 상태로 되진 않거든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 신용에도 큰 문제가 없이 네. 모든 금융 활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전성기 퀴즈 자신의 얼굴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뭘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정답으로 명예훼손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그게 힌트인 줄 알으셨나 보네요. 네,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얼굴을 떠올리셔서 무슨 권이거든요. 예, 퀴즈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선물 준비돼 있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전화 걸려와 있죠?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누구세요? 네, 3번에서 미용실 하고 있는 김선화라고 하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떨려서 저도 예. 좀 잘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저기 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상가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50여 개 점포가 각 구분수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2층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비싸서 이제 1층으로 구분된 점포를 하나 사서 내려오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107호 샀는데 옆에 106호 정육점 주인이 예. 여기를 내가 세를 얻어서 정육점을 확장해서 정육 식당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세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업이 걸린 거라 네. 세를 줄 수 없으니까 저는 세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평수가 제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10평이고 10평 정도. 그쪽은 조금 더 넓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미용실 공사를. 네네.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그 정육점 식당 주인이 번영 회장이에요. 네. 그런데 번영회 예를 들자면 단전 단수를 하고 번영회 허락 없이는 전기를 올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용역을 사서 공사를 철저하게 막는다. 뭐 그런 회의를 하고 네. 4월 1일부터요 번영회 임원 임기가 시작되는데 3월 28일 날 네. 임의로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뭐 관리 규약이 되는 그런 규정을 네. 거쳐서 저한테
높이 제한하고 신규 입점자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다시 고쳐서 저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처분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네,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네네.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그거를 시작을 해서 현재는 영업 중이에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못한 거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번영회하고 개인 106호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은 연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라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관리 규약은 출처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이 아니라서 이 네네. 건물주에 대해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래서 기각이 된 거예요. 예. 이제 다른 재판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작년 10월에 또 제 미용실 철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네, 10월 달에요. 네. 누구 이름으로 일단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106호 정육점 주인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번영회는 철거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 복도에다 네네.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네. 첫 재판에서 그 상대 변호사님께서 공용 부분은 아니니까 그 106호하고 107호하고 맞닿아 있는 벽을 철거해달라 그렇게 소송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네. 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판이 이 재판을 이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한 6-7건의 재판을 계속 이기다 보니까 네. 이게 저쪽에서는 재판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재판이 끝나면 또 괴롭히려는 다시 또 재판을 하고 네. 또 재판을 해서 계속 이제 일을 못하게 자기 하시는군요.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업하는데 방해는 계속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예. 그 106호 건물주가 107호를 세를 못 얻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억하 신정에서 네네. 106호 확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재판을 못 걸으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예. 106호, 107호를 못 샀으니까 번영의 공금을 쓰는 거예요. 번영의 회장이라는 직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번영의 공금을 사적인 재판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근데 번영회는 그 우리 전화 주신 분도 회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입점하는 동시에 번영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유자들의 모임은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세입자들하고 소유자가 섞여 있겠네요. 상인. 섞여 있죠. 네. 그런 모임이시다. 50개 점포 예를 치자면 50개 점포에 한 12명 정도가 구분 소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소송이 많이 걸리셨고 이제 유리하게 진행은 되셔서 네. 큰 이제 문제는 없으신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이걸 좀 막고 싶은데 이런 소송들을 그렇죠. 어떤 번영회의 어떤 그 공금을 예. 이런 소송 비용으로 너무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신데 네. 실제 뭐 번영회의 규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뭐 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무조건 개인이 해야 되는 소송이고 이거는 도저히 번영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런 그 번영회 규약들을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전화 주신 우리 의뢰인분은 그 번영회에 또 회비도 내고 계시나 보죠? 번영의 관리비를 내고 있죠.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번영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별도로 그런 회계상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 뭐 번영회 회의나 이런 데서 그거는 그렇게 집행돼서는 안 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 수입료로 사용되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실 수는 있겠는데 지금 나온 상황만으로 그 번영회가 소송 수입료를 사용한 것을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번영회 규약이나 이런 데 위반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네. 뭐 번영회 임원에 대한 어떤 뭐 처벌이나 징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전화 주신 김선아 씨가 그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은 좀 이런 부당한 소송을 못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송도 누구나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네. 그 자체로 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것도 소송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신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 위자료를 이제 별도로 정신적 청구, 피해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네.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좀 그런 청구 원인을 좀 추가하실 수도 있고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영업방해는 이제 형사상의 처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런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송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네. 될 수는 있겠는데 통상 우리가 영업방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소란을 부리거나 폭행이 있거나 뭔가 이런 물리적인 네네. 그런 행동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자체만으로 영업방해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문제죠. 너무 부당한 소송이 계속된다면. 근데 지금 어차피 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겠죠? 예, 김선아 씨. 1심에서는 예. 됐었는데 2심에서는 제가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리인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그 영업 방해의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소송에서 그냥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소송을 하다 보면 조정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런 조정에서 조금 더 원만하게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참고 설득을 하고 예, 이겨내셔야 될 것 조금 같네요. 더 민사 소송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민사적으로요. 예. 네. 자, 오늘 전화 이렇게 한숨이 나오시는데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요. 예. 네. 항상 선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 목소리를 남겨주셨어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근무하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 봤고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회사 명의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것도 알고 있고 사장님과의 예정도 있고 해서 저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임금에 대한 네. 일반적인 문제군요.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보통 우리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좀 민원을 제기를 하면 거기서 네. 이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네.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맞느냐? 그럼 맞다. 그 돈을 못 준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지급을 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줘요. 그러면 네. 사업주가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을 안 하면은 결국은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금을 내느니 보통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이제 주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정말 사업주가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완전히 네. 이제 경영에 파산. 실패를 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하나 받아놓고 네,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하나 막 받아놓고 나중을 훗날을 좀 기약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체당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아주 그 드문 경우에 이제 완전히 회사가 파산을 하고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네. 국가에서 일정한 그 미지불된 금액을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채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되려면 일단 회사가 파산 또는 뭐 사실상 도산인 거를 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거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예. 결국 채당금의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어. 그 해당 사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네. 그렇게 하면 일부라도 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민사 소송을 예.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네. 이제 민사 소송도 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급 명령이라는 그 간소한 절차를 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법원에 가시면 이제 이런 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상담을 받고 지급 명령이나 소액 사건으로 해서 판결문을 일단 받아 놓으시고 예, 예. 훗날을 좀 기약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지급 명령 그렇죠.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예. 제일 급한 일이시겠네요. 예. 원만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YTN 애청자인데요. 그 초상권과 사진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봄이 되면은 좀 사진을 좀 찍는 게 취미인데요. 사진 찍다 보면은 같이 의도치 않게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찍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소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동호회 사람들끼리 카페에 올린다든지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초상권이랑 그 초상권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나 SNS 하면서 네네. 여기 뭐 의도치 않게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진을 이제 그 5괴에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면 네네. 예기치 않게 다른 분이 그 사진에 이제 들어가는데 네. 보통 통상 그 다른 분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네. 좀 희미한 경우에는 큰 예. 문제가 안 되죠. 예. 그 경우에는 뭐 공개된 곳에 올린다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누군지가 명백한 경우에 그 사진을 다른 일반 공개된 장소 뭐 보통은 블로그가 되겠죠. 네네. 그런 곳에다가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그 얼굴이 찍힌 그분의 초상권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는 게 맞는 내려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냥. 내려주면 예. 되겠고. 근데 문제는 예. 초상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예전에 우리 기사에서 네. 기사를 이제 그 기획 기사를 쓰다가 잘못해서 엉뚱한 뭐 학생들 사진이 들어갔고 기사 내용은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인 경우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누군지 아주 명백한 경우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마치 이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네네네.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까지 받았던 그 학생이 그런 경우가 이제 정통 초상권의 문제고 네. 또는 뭐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얼굴이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네. 성형외과나 치과에서 막 사용된다. 네네. 동의도 받지 않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연예인들의 그 초상권이라는 거는 그렇죠.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초상권에 의해서 예.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잘못해서 들어간 경우에 본인이 사진 찍은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구도 근데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SNS를 타고 그렇죠. 가기도 하잖아요. SNS나 블로그 상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공개되는 그런 소장 방법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가 있고 그렇구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네. 그걸 이제 좀 내려주시면 좋은데 자칫하면 내려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이게 퍼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진을 애초에 올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예. 조금 이제 조절을 하셔서 예.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좋죠. 나쁜 얘기가 아닌데도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나쁜 어떤 기사나 내용이 아닌데도 예. 내 사진이 왜냐하면 그 장소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를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상권을 좀 경우든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런 그 아. 사진 동호회 분들 특히 네, 네, 네. 가능하면 그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올린다든가 아예 아이고. 그 삭제를 해주시는 네.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확대가 금방 돼서요. 얼굴 식별은 너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칫하면 우리가 촬영을 아무데나 하면서 범죄로 되는 경우에는 네. 예를 예기치 않게 다른 분의 어떤 신체 부분이 촬영이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성폭력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요. 예. 도찰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경우는 자칫하면 범죄가 되니까 특히 네. 지하철 이런 데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블로거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많이 쓰는데 좀 미리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다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네. 오늘 다양한 얘기했는데 특별히 상가 번영회 같이 커다란 조직과 싸우고 계신 분은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네.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네. 이제 뭐 물론 내용을 다 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 하여튼 예. 그분 많이 좀 힘을 내셔가지고 네. 조금 더 진행하면은 곧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생각났다. 하얀 목련이 질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목련꽃을 나는 좋아하는데요. 양희은 씨가 부른 목련꽃 그늘 아래서 그걸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거 봄처녀 제 오시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학교 때 배웠던 거. 봄하면 저기 봄처녀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가수 이지연 노래인가 뭐 바람아 멈춰다 그 노래 생각나요. 봄처녀 제 오시네 여기까지만. 봄처녀? 봄처녀 제 오시네 그거 있잖아요. 아, 나 그건 몰라. 그건 몰라. 나는 하얀 목련 좋아해. 하얀 목련 불러보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봄이고요. 오늘은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분위기를 더해주는데 노래만한 게 없죠. 저 같은 경우 봄이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더라. 백설이 씨의 봄날은 간다인데요. 아, 올해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지금 흐르는 곡은 양희은의 하얀 목련이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봄 기운, 봄 마음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삭막한 도시의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약은 꼭 물이랑 먹으라는 얘기 참 많죠? 그렇다면 커피나 주스 같은 음료랑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몽 주스는요, 특정 성분이 약의 적절한 분해를 방해를 해서요, 약효를 강하게 하고 정도 이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통제나 감기약은요, 커피와 함께 삼키면 카페인 때문에 현기증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고요. 녹차는 탄닌 성분이, 우유는 알칼리 성분이 약물의 흡수를 막아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경우 약을 쉽게 먹이기 위해서 캡슐을 벗기고 가루약을 직접 먹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장에서부터 흡수돼야 할 약이요, 성분 자체가 위나 식도에 작용을 해서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약은 꼭 물과 함께 약사의 처방대로 복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자기의 사진이나 그림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뭐라고 부를까요? 중간에 저희 나왔었어요. 초상권이었습니다. 2113번님, 6856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요, 와, 센스 있는 프로듀서가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를 선곡하셨네요. 1953년 백설이 씨의 노래는 아니지만 한영애 씨가 99년에 리메이크한 곡으로 봄날은 간다 들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